지난 수업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격 사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 간단한 공식과 중간값 계산법이라고 불리는 공식을 도입했습니다. 두 가지 가격 사이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 얻을 수 있는 가능한 값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재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지 아니면 비탄력적일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맥도널드 빅맥의 가격이 3에서 4달러 사이일 때와 휘발유 가격이 3에서 4달러 사이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은 빅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1.2이지만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값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빅맥의 수요가 휘발유의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지 아니면 비탄력적인지 결정할 수 있는 몇몇 요인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전의 수요 결정 요인과 공급 결정 요인에 대한 수업에서와 같이 제가 학생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약자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스플래트입니다. 말하는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기억하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S부터 시작합니다. S는 대체재의 수를 나타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재화의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체재가 많다면 재화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들이 쉽게 그 대체재 중 하나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탄력적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재화의 예로 맥도널드 빅맥을 선택했습니다. 빅맥은 맥도널드가 판매하는 버거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빅맥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맥도널드 버거 중 하나로 갈아타거나 버거킹 또는 다른 레스토랑을 찾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빅맥에 대한 수요는 대체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공산이 큽니다. 반면에 휘발유는 대체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동차 운행을 멈출 수 없거나 계속 운전하더라도 운전량을 줄이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휘발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스플래트에서 P는 재화의 가격이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소비자들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재화 가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재화가 아주 저렴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 우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격 변화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같은 것이 영화표와 같은 것에 비해 가격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매우 저렴한 재화입니다. 영화 티켓은 여전히 비교적 저렴하지만 영화 티켓 가격은 12달러에서 15달러 정도입니다. 다만 스위스에서는 2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를 마주하면 훨씬 더 잘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이미 매우 비싼 재화 가격에서 10% 가격 변화는 매우 저렴한 가격의 비슷한 비율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달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 비싼 재화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 액수를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재화의 가격 변화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 대비 비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5가지 결정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재화가 비싼지 싼지 여부만으로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고려 사항은 재화가 사치재인가 또는 필수재인지 여부입니다. 사치재에 대한 수요가 필수재에 대한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필수재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재화입니다. 이러한 재화의 수요는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치품에 비해 확실히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것입니다. 집에서 쓰는 전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전기 사용량을 약간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많이 줄이지는 않습니다. 전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요금이 더 싸지면 여러분은 불을 더 오래 켜놓고 TV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나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치재의 경우 우리는 가격 하락을 알아채기 십상이고 사치재 수요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필수재는 비탄력적인 수요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수요가 반드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A는 수요가 탄력적일지 비탄력적일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A는 재화의 중독성을 지칭합니다. 재화가 중독성이 있는가 아닌가? 담배, 술, 마약과 같은 재화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의 이용자에게는 해당 재화 이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가격이 상승했다고 소비자들이 당장 담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내려간다면 소비자들은 단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갑자기 더 많은 마약을 찾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마약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약간 증가하겠지만 수천 혹은 수백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회의 마약 이용자가 되는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담배, 술, 마약에 대한 수요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승할 때 계속 이용할 공산이 크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신규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스플래트에서 마지막 문자 T는 시간입니다. 특히 가격 변경 이후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을 알아차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격 변화 이후 단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휘발유를 예로 생각해보세요. 휘발유에 대한 단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알아볼 충분한 시간이 없어 계속 차를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오랫동안 $4를 유지한다면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탄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수요 곡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 가격이 $4가 유지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대체재를 찾게 될 것이고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단기 수요의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더 탄력적일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맥도널드의 빅맥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빅맥에 대한 단기 수요라면, 말하자면 가격이 오른 다음 주나 2주 후라면 우리는 이걸 단기 수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맥도널드를 멀리하게 만들 것이고 아마도 수요량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따라서 장기 수요는 단기 수요보다 더 탄력적일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빅맥 소비자들이 빅맥이란 샌드위치를 아예 버리고 대체재를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스플래트라는 두 문자어를 사용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체재의 수, 재화 가격이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재화가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 여부, 재화의 중독성 여부, 재화 가격 변동 이후 경과한 시간 등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 왜 특정 재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빅맥과 가솔린에 대한 우리의 사례를 돌아보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빅맥의 수요가 비교적 탄력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빅맥은 대체재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가 대신 찾을 수 있는 다른 햄버거 판매점도 있습니다. 빅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빅맥은 절대 필수재는 아닙니다. 빅맥은 사치재에 더 가깝습니다. 빅맥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그것 없이 지낼 겁니다. 빅맥은 중독성이 없는 음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푸드가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빅맥은 패스트푸드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격 변화 이후 경과한 시간이 실제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그들은 더 많은 대체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휘발유는요. 휘발유에는 대체재가 없습니다. 휘발유의 대체재의 수를 형광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를 운전할 공산이 크며 만약 여러분이 휘발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휘발유를 그냥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 휘발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적어도 부유한 나라에서는 휘발유가 대다수 사람들의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휘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입니다. 휘발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필수재를 형광색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휘발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중독성 마약의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가격 변화 이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수요의 탄력성 또는 비탄력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두 번째 수업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5가지 결정 요인을 기억하기 쉽도록 스플래트라는 두 문자어를 사용해 알려드렸습니다.